전승한다고 할 때 서로 다른 선수와 한 번씩 열어서 득실을 따지는 리그전을 무승부가 없는 리그전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가 전승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모든 경기의 수는 2분의 4 곱하기 3인 6경기가 되고 경기 결과는 이기고 지는 두 가지를 6번 곱한 2의 6제곱까지가 됩니다. 한 명이 전승하게 되면 세 경기의 경기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까지가 되고 한 명이 전패할 때도 2의 세제곱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4명 중 1명이 함으로 2의 세제곱 곱하기 4 더하기 전패할 때도 2의 세제곱 곱하기 4 빼기 한 명이 전승하고 4명 중에 한 명이 전승하고 그 한 명을 뺀 한 명이 전패하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4명이 경기를 할 때 A가 전승한다고 하면 A가 전승하고 C가 전패할 때 이 BD의 경기 결과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인 24를 빼서 정답은 24가지가 됩니다. 네? 한 명이 전승 전패할 때 경우가 왜 2세제곱까지네요? 그냥 4명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한 명이 전승할 때 총 6경기 중에 3경기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가지 경기 결과가 2의 세제곱까지였는데 거기서 전체 경기 결과 가지수에서 이미 정해진 거를 빼서 2의 세제곱까지가 됩니다. 저 한 명이 전승하고 전패가 동시에 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승 또는 전패인 거예요? 전승 또는 전패. 그렇구나. 마지막 식 다시 이 전승할 때 4명 중 1명이 하는 거여서 총 4명 중 1명을 고를 가지수가 4가지여서 2의 세제곱 곱하기 4 이게 전승할 사람 뽑는 것 이게 전패할 사람 뽑는 것에서 같고 이 4명 중에 1명이 전승한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을 고르는 가지수가 4가지 A를 뽑았다고 하면 나머지 B, C, D 중에 1명이 전패한다고 하면 그 3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것이 너로 4 곱하기 3 곱하기 B가 전패한다고 했을 때 C, D의 경기 결과는 두 가지이므로 4 곱하기 3 곱하기 2인 24를 빼서 24가지가 됩니다. 저 전승했을 경우와 한 명만 전승했을 경우와 한 명만 전패했을 경우와 전승 전패를 둘 다 동시에 했을 경우를 뺀 건가요? 여기에서 한 명이 전승하고 한 명이 전패할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한 명이 전승하고 한 명이 전패할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복된 그 경우가 총 24가지여서 이걸 뺀 거예요. 중복된 경우가 총 24가지라고요?
중복된 게 총 24가지. 이 세제곱 곱하기 4 두 개는 한 명만 전송했을 경우 한 명만 전폐했을 경우인 거예요? 여기서는 한 명이 전승했을 때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여기서 무조건 한 명이 전승할 경우, 여기 무조건 한 명이 전패할 경우로 더한 거예요. 그럼 저 24에는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좀 겹치는 부분에서 한 명이 전승하고 전패할 때랑 그게 두 가지니까 그걸 넣은 거죠? 네. 24에서 전승 왜 4 곱하기 3 곱하기 2인가요? 4명 중에 이 4명 중에 전승할 사람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4명 중 한 명을 고르는 거를 4라고 하고, 경우가 4가지잖아요. 그래서 4를 곱하고, 또 전패할 사람 한 명 정해서 3명이니까 3가지여서 3을 곱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경기 결과는 2가지니까 2를 곱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두 개에서 A가 전승하고 B가 전패할 경우, B가 전승하고 D가 전패할 경우, 이렇게 해서 총 A가 전승하고 B가 전패했을 때가 겹치는 게 총 A가 전승, B가 전패, C가 D를 이겼을 때 경우 하나랑 D가 이겼을 때 경우 2개랑, 그리고 B, D 얘네 둘이 반대로 하면 총 경기를 6번 하는데, 이게 2명을 뽑는 시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명을 뽑는데 1명 전승 전패니까 곱하기 2를 해서 12에다가 이 다른 두 사람이 경기 결과가 2가지니까 12 곱하기 2가 겹치는 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설명해주세요. A, B, C, D 중에 2명을 뽑을 때 시기 모든 경기 수와 같잖아요. 자격이 같을 때. 이 중에서 전승할 사람 1명이 뽑을 경우의 수가 4명이니까 4가지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그러면 전승한 사람 빼고 3명 중에 1명이 전패한다고 하면 3명 중에 1명 고르는 거여서 3이니까 총 12가지가 되잖아요.
한 명이 전승하고 전패할 경우가. 근데 여기서 한 명이 전승하고 한 명이 전패했을 때 나머지 두 사람의 경기의 수가 경기 결과 가지수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2에다가 2를 곱한 게 24여서 24를 뺀 거예요. 그러면은 저 24가 왜 겹치는 거예요? 여기에도 24에 포함하는 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이 24를 포함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둘 중 하나를 빼야 돼서 24를 뺀 거예요. 그렇구나. 음, 36번 문제는 4명이서 무술 대회를 하는데 서로 다른 선수와 한 번씩 겨뤄서 리그전을 하는데 이때 무승부는 없다고 합니다. 그 대회를 해서 모든 선수가 전패 또는 전승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모든 경기의 수는 2분의 4 곱하기 3으로 6경기가 되고 그러면은 이 무승부가 없을 때 이거 이기는 그 필요 없구나. 그 경기 결과는 그 한 번 경기를 했을 때의 경기 결과는 두 가지이므로 모든 경기 결과는 2의 6제곱까지가 됩니다. 한 명이 전승 또는 전패를 할 경우의 수에서는 제가 이거 한 명이 전패 또는 전승을 할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죠? 뭐 일단 바꿔서 경기 결과가 총 2의 6제곱 가지잖아요. 여기서 한 명이 전승할 때 세 가지 경기 결과가 정해진 거니까 2의 6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빼서 나머지 경기의 가지수가 2의 세제곱까지가 됩니다. 이의 세제곱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남은 경기 결과의 가지수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이거 빼도 될 것 같은데. 총 세 가지 경기 결과가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2의 6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뺀 거를 없애서 그냥 한 명이 전승할 가지수가 2의 세제곱까지가 말로 안 되면은 도식화를 시키는지 실제로 써서 보여주세요. 표를 그려서요? 그거 아니어도 아까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경기를 펼쳐서 볼 수 있는 상황. 뭐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저게 왜 이 세제곱까지인 거예요? 이해가
전승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화살표 표시가 이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진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긴 거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총 6가지 경기 중에서 3경기의 경기 결과가 정해졌으니까 총 8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D가 이 상태에서 D가 이기고 B가 이길 경우랑 그러니까 이 3국 총 4가지랑 경기가 3경기 남았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이 되잖아요.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총 8가지가 돼요. 이게 세제곱. A가 전승한다고 치면 나머지 3경기의 경기 결과가 안 정해진 거잖아요. C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고 D가 이길 수도 있고 C가 이길 수도 있고 D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8이 돼서 어차피 A가 전승하는 건 안 바뀌니까 총 8가지가 돼서 2의 세제곱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한 명이 하면은 그 한 명 외에 다른 3명과 경기를 해서 모두 이겼다는 뜻이므로 그러면 총 경기를 3번 했으니까 그 나머지 경기들의 그 전패와 상관없이 첫 세 경기를 그 한 사람이 다 전승하면은 그 뒤에 있는 3개의 경기가 어떻게 되든 전승을 한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그 나머지 3경기의 결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8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세제곱까지가 됩니다. 이거는 전패의 경우도 똑같아서 이 6제곱 빼기 2 세제곱 곱하기 4 더하기 2 세제곱 곱하기 4를 하는데 이는 전승 또는 전패하는 사람이 총 4명 있을 때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전승했을 때 한 명이 또 전패를 하고 이 대회에서 이 한 명이 전승하고 한 명이 동시에 전패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 경우에 그 전승 전패하지 않은 그 다른 두 선수 둘의 경기는 하나이므로 2가지이고 그리고 사람이 총 4명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24가 24가지 경우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6제곱에서 이 세제곱 곱하기 4 더하기 2 세제곱 곱하기
24 빼기 24를 하면은 답은 24가 됩니다. 35번 문제는 상자에서 하얀색 공이 픽에 있고 노란색 공이 큐에 있고 상자 옆에는 노란색 공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상자에서 임의로 공 두 개를 꺼내서 그게 같은 색이면은 그 두 개를 빼고 노란색 옆에 있는 노란색 한 개를 상자 속에 넣고 다른 색이면은 노란 공만 빼내고 하얀 공은 다시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상자 안에 공이 한 개 남기까지 반복을 했을 때 남은 공 한 개가 흰 공인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흰 공의 개수가 pg인데 이 같은 색 이 p가 짝수면은 옆에서는 노란색을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이 한 개 남지 않아요. 왜냐면 이 짝수면은 이 p가 짝수일 때 이 흰 공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니까 그리고 딴 데서 또 흰색 공을 주는 데도 없어서 결국에는 이 흰색 공을 어차피 다 꺼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p가 짝수일 때는 확률이 0이 되고 p가 홀수일 때는 이제 무조건 하나가 남아서 흰 공의 확률이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p가 짝수일 때는 0, p가 홀수일 때는 1이 됩니다. 35번 문제는 상자에 노란색 공이 큐에 있고 흰색 공이 픽에 있을 때 있고 옆에는 노란색 공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임의로 공 두 개를 꺼내서 같은 색이면 노란색 두 개를 빼고 노란색 한 개를 상자 속에 넣고 다른 색이면 노란 공만 뺀다고 합니다. 공이 한 개 남을 때까지 계속 반복할 때 흰 공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p가 짝수면 이 흰색, 흰색 같은 색 나와서 걔네 둘을 빼고 노란색 하나를 넣음으로 그리고 노란색, 흰색이 돼서 노란색만 빼고 흰색은 계속 있고 노란색을 더 넣을 수도 없으므로 무조건 모두 빠짐으로 확률은 0이고 p가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가 남으므로 확률이 1이 돼서 정답은 p가 짝수일 때는 0, p가 홀수일 때는 1이 됩니다. 2번 문제는 루트 2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루트 2분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 값을 구하면 루트 2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기 때문에 A는 1이 됩니다. 그럼 B는 루트 2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은 루트 2분의 1의 분모를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인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번 문제는 루트 2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루트 2분의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루트 2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1이 되고 그리고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남게 되므로 B는 루트 2 빼기 1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 빼기 1은 그래서
37번 문제는 여기에 정육각 뿔이 있고 이 P에서 출발해서 각 꼭지점으로 갈 건데 그 각 꼭지점으로 갈 모서리의 확률은 각자 구합니다. 이때 모서리를 6번 지나서 그 6번 지났을 때 그 P에 전 P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서리로 A번 움직일 확률을 PA라고 했을 때 PA라고 하고 이 A 더하기 1 번째에서 A 더하기 1에서 이 움직였을 때 이 P에 있어야 하는데 P에 있어야 할 때 그때 이 A 더하기 1 빼기 1인 그 A 번째로 갔을 때는 그때 그 점 중에서 P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P가 아닌 점에서 모서리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 3개로 같아서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A 더하기 1 이 P로 갈 때라는 전제 하에서 PA는 반드시 P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P에 있을 확률은 1 빼기 PA 곱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P1, P2, P3, P4, P5, P6에 다 대입을 하면은 우선 P1은 출발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P 위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공식이 안 통해서 무조건 확률이 0이 돼요. 그리고 P2는 이거를 대입해서 3분의 1이 되고 반복을 하면은 그러면은 P6은 243분의 61이 됩니다. 1 빼기 P 곱하기 3분의 1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A가 이 모서리로 A번 움직일 확률이고 움직였을 때 그리고 이 A 더하기 1 번째에서 이 A 더하기 1 번째로 모서리로 갔을 때 그때 P에 있으려면은 이 A 번째로 움직였을 때 그게 P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면 P가 아닌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 하에서 PA는 무조건 P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곱하기 3분의 1은 모서리에서 선택한 확률이 3분의 1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PA가 무조건 여기가 그러니까 PA가 P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턴에는 무조건 P로 가야 해서 그러면은 이제 1 빼기 PA를 하면은 이제 P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택권이 3개잖아요. 그 중에서 P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니까 3분의 1을 곱한 거예요. 현재 7번 문제는 정육각뿔에서
정 P에서 출발해 모서리를 6번 지나 다시 정 P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각 꼭지점으로 갈 모서리의 확률은 모두 같습니다. 모서리로 A번 움직일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A 플러스 A 플러스 1이 P로 간다고 할 때 A는 P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A 플러스 1이 P로 가면 이 A만큼 모서리를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지나야지 P로 가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P가 아닌 점 6개에서 모서리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 P로 가는 모서리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이어서 A 플러스 1이 P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10을 세우면 1 마이너스 PA 곱하기 3분의 1이 정 P로 갈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P1, P2, P3, P4, P5, P6에 모두 대입을 하게 되면 한 번 움직였을 때는 총 6번 움직인다고 했으므로 P6에서 확률은 243분의 61이 됩니다. 많이 건너뛴 느낌입니다. P의 값이 0입니까? 한 번 움직이면 무조건 다른 점으로 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0이 됩니다. 1 마이너스 P 곱하기 3분의 1의 값이 P로 이동할 확률일까요? 저게 무슨 확률이라고요? P에 있을 확률. P 도착할 확률이지요. 다음 거. 4번 문제는 루트 7a 더하기 루트 6이 11을 성립한다고 할 때 AB는 두 자연수 AB가 자연수라고 할 때 A제곱 빼기 B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루트 7a 플러스 루트 B가 11이려면 A랑 B가 자연수이므로 루트 7a는 7, 루트 B는 4가 돼야 돼서 루트 7a는 7은 루트 49여서 A는 7이 되고 B는 4는 루트 16이어서 B는 16이 됩니다. 그러면 7의 제곱 빼기 16은 33이 됩니다. 잠깐만요. 7a의 루트 7a 더하기 루트 루트 b가 11일 때 네. 왜 꼭 루트 7a가 7이 되고 루트 b가 4가 되어야 돼요? A랑 B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A가 1일 때가 7이 되는데 2일 때는 11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4번 문제는 루트 7a 더하기 루트 b가 11이라는 식을
성립하는 자연수 a, b에서에 대해 a 제곱 빼기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하고 b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연수인 a, b 값을 루트 7a, 루트 b 값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루트 7 a, b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루트 7a, 루트 b를 찾으면은 그러면은 루트 7a는 7, 루트 b는 4에서 a는 7이 되고 b는 16이 됩니다. 따라서 49 빼기 16을 하면 답은 33이 됩니다. 1번 문제는 루트 2분의 2루트 3 더하기 루트 6 빼기 루트 6분의 3루트 2 빼기 2루트 3이 루트 3분의 a 루트 2 더하기 루트 b라고 합니다. 이때 요리수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 개의 항을 분모의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그러면은 2분의 2루트 6 더하기 2루트 3이 돼서 약분을 하고 6분의 6루트 3 빼기 6루트 2 해서 이것도 약분해주면은 해주고 이것도 유리화를 하면은 3분의 a 루트 6 더하기 루트 3b가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 6 더하기 루트 2는 3분의 a 루트 6 더하기 루트 3b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a는 3이 되고 이 b는 3분의 루트 3b가 루트 2가 돼야 하므로 b는 6이 됩니다. 따라서 3 더하기 6을 하면은 답은 9가 됩니다. B값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3분의 얘를 분배하면은 3분의 a 루트 6 더하기 3분의 루트 3b 6이니까 그러면은 3분의 a 루트 6은 루트 6이 돼서 이제 a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3분의 루트 3b가 루트 2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3을 없애고 이 b 자리에 2가 들어가야 하니까 일단 이 3을 이 b에서 일단 3을 곱해서 약분을 시키고 b에 2를 곱해서 3 곱하기 2로 6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루트 2분의 2 루트 3 더하기 루트 6 빼기 루트 6분의 3 루트 2 빼기 2 루트 3이 루트 3분의 a 루트 2 더하기 루트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 항 모두 분모의 유리화를 시켜주면 2분의 2 루트 6 더하기 2 루트 3 빼기 6분의 6 루트 3 빼기 6 루트 2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3분의 a 루트 6 더하기 루트 3b가 됩니다. 약분을 해서 간단히 하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6 더하기 루트 2에 3을 곱하면 분자가 되므로 3루트 6 더하기 루트 18이 돼서 3루트 2인 9 곱하기 2에서 루트 18이 됩니다. 그럼 A는 3, B는 6이 돼서 3 더하기 6인 9가 됩니다. 6번 문제는 3-2 루트 2 더하기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x 루트 2 더하기 y 루트 2 플러스 1이기 위한 xy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y는 유리수입니다. 이 마이너스 x 루트 2 더하기 y 루트 2 더하기 1을 이항을 시켜줘서
이 x 루트 2 빼기 y 루트 2 빼기 2 루트 2를 묶어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루트 2로 해주고 나머지는 가로를 해서 이 0이 돼야 되므로 이 두 값 모두 0이 돼야지 더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이 루트 2랑 0이랑 곱해야지 0이 되므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2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에서 연립방정식으로 x, y 값을 구하면 x는 0,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저 처음 식을 다시 이 식이요? 네. 이 마이너스 x 루트 2 더하기 y 루트 2 플러스 1을 모두 이항을 시켜서 이항을 시키게 되면 일단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계산하면 얘는 2가 되고 그럼 이 마이너스 2 루트 2랑 x 루트 2랑 마이너스 y 루트 2랑 묶어서 루트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루트 2로 나타내주고 나머지들은 가로를 없애게 되면 어쩌면 이걸 다 곱하는 게 될 수도 있어서 다 못한다고요? 만약에 이걸 없애게 되면 이렇게 되면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데 무슨 분배 법칙이요? 아니 이 식을 전개할 때 분배 법칙을 해야 이 루트 2랑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하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 전개를 할 때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만약에 괄호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그냥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곱해주는 거 말고 나머지 다른 두 1차식을 루트 2에 0을 곱해야 0이 되고 0에다가 0을 더해야지 0이 되므로 이 x-y 2가 0, 이 2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해서 x는 0,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6번 문제는 3 빼기 2 루트 2 더하기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x 2 더하기 y 루트 2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성립하는 x, y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 x, y는 유리수입니다. 우변의 항을 모두 좌변으로 옮기 이항을 하면은 그러면 이항을 한 다음에 묶으면은 x 빼기 y 빼기 2 루트 2 더하기 2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서 루트 2로 묶은 것들과 안 묶은 것들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세우면은 그러면은 저를 가감법으로 더했을 때 3x는 0이라는 식이 나오므로 x는 0이 되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x는 0,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3번 문제는 A는 3 더하기 2 루트 2고 B는 3 빼기 2 루트 2일 때 3A 더하기 2B의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15 더하기 2 루트 2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15는 필요 없고 2 루트 2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루트 2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므로 루트 2의 자연수 부분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2를 하면은 2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2가 돼서 소수 부분은 2 루트 2 빼기 2가 됩니다. 3번 문제는 A는 3 플러스 2 루트 2, B는 3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 3A 더하기 2B의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15 플러스 2 루트 2가 됩니다. 이미 15는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 2 루트 2만 보면 루트 2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그럼 2 루트 2는 정수 부분이 2보다 크므로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서 정수 부분은 2가 돼서 소수 부분은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8번 문제는 두 개의 양의 정수 A, B에 대하여 루트 A, 루트 B의 정수 부분이 각각 5랑 7이라고 합니다. 이때 루트 B 마이너스 A의 정수 부분이 X라고 할 때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루트를 이 정수 부분이 오면 6보다 작기 때문에 A는 25 이상 36 이하가 돼서 세 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6보다 크고 마이너스 25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B는 7보다 크므로 정수 부분이 7이어서 8보다 작으므로 B는 49 이상 64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49에 마이너스 36을 하고 B에 마이너스 A를 하고 64에 마이너스 25를 하면 여기는 이상 여기는
초과, 여기는 이하, 여기는 미만이므로 결국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b-a는 13보다 크고 39보다 작게 됩니다. 루트 13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고 루트 39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기 때문에 3부터 6까지 총 3, 4, 5, 6이 답이 됩니다. 잠깐만요. 저 B 빼기 A 부분 B 빼기 A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요. 네. 이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하고 49에 마이너스 36을 하고 64에 마이너스 25를 하면 13 b 마이너스 a 39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하, 여기서는 미만, 여기서는 초과, 여기서는 이상이어서 결국엔 합치면 아무것도 포함이 안 돼서 b-a는 13보다 크고 39보다 작게 됩니다. 잠깐만. 뭐라고?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된다고요? 네. 왜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는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를 넣어보면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합친다 치면 얘네 둘을 더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이었는데 여기는 포함이 아니니까 결국에 더하거나 빼면 포함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문제는 두 개의 양의 점수 A에 대해서 루트 A, 루트 B의 정수 부분이 각각 5T라고 합니다. 루트 B 빼기 A의 정수 부분을 X라고 했을 때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하는 분식입니다. A의 범위는 25 이상 36초가 돼서 마이너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6초과 미만이었구나. A의 범위가 25 이상 36 미만이었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6초과 마이너스 25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B는 49 이상 64 미만이므로 B 빼기 A는 둘을 더했을 때 범위가 13 미만, 초과 39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39하고 13의 그 제곱근의 범위, 루트 39하고 루트 13의 범위를 구하면은 루트 13은 3초과 4 미만, 루트 39는 6초과 7 미만인데 그러면은 B 빼기 A는 23초과 39 미만이기 때문에 범위는 이 3, 4, 5, 6으로 답은 3, 4, 5, 6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A 제곱이 루트 3이고 B는 루트 27일 때 A 루트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루트 B는
루트 27일 때 A 루트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B가 3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B는 루트 3 루트 3이 되고 A는 A의 제곱이 루트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가 되실 수도 있고 플러스를 곱해서 플러스가 되실 수도 있으므로 뜰과 루트 3이 됩니다. 둘을 곱하게 되면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0번 문제는 루트 n이 4 이상 4.5 이하를 만족하는 정수 n 중에서 최소를 a, 최대인 것을 b라고 할 때 루트 a분의 b 곱하기 c가 양의 정수가 되는 최소의 양의 정수 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n이 16 이상이 이 세 변의 각자의 제곱을 하게 되면 n은 16 이상 20.25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a는 16, b는 20이 됩니다. 그러면 이 a랑 b를 각각 대입을 하게 되면 루트 16분의 20 곱하기 c여서 루트 4분의 5c가 됩니다. 4분의 5c가 최소일 때 1일 때 2일 때 1일 때 4일 때 9일 때 16일 때는 모두 c가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이 4분의 5c가 25일 때는 5c가 100이 돼서 c가 20으로 최소의 양의 정수 c는 20이 됩니다. 밑에 있는 작은 글씨는 다른 문제예요. 그럼 저 A랑 B는 정수예요? 정수라고 문제에서 나왔나요? 정수 n 중에서 아. 최소예요. 그렇구나. 10번 문제는 루트 n이 4 이상 4.5 미만이라는 식을 번역하는 양의 정수 n 중에서 최소값을 a, 최대값을 b라고 할 때 그 루트 a분의 b 곱하기 c가 양의 정수가 되는 최소의 양의 정수 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변을 제곱하면은 최소값인 a는 16, 최대값인 b는 20이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 16분의 20 곱하기 c는 루트 4분의 5c가 되므로 왜 25가 나와요? 4분의 5c가 1일 때, 4일 때, 9일 때, 16일 때 모두 c가 정수가 안 돼서 5의 제곱으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때 4분의 5c는 25가 돼서 c는
제곱근은 그렇게 찾아야 될까? 이렇게 말고요. 응? 제곱근 4분의 5c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양의 정수지? 그럼 c는 근호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5c가 양의 정수가 되는 경우 c의 조건 양의 정수가 돼야 돼. 아니 그냥 저게 최소의 양의 정수여야 돼. 최소의 양의 정수가 돼야 돼. 그냥 안 빠져나오고 음. 제곱수가 되면 알아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조건 4분의 50도 4분의 5c가 일단은 정수가 돼야 되겠지? 네. 그치? 그리고 근호 안에 제곱이 돼야 되니까 뭐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돼? 그 제곱수? 지수를 짝수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C의 조건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 C는 어떤 수들이 될 수 있지? 20. 20의 배수? 일단은 분모가 약분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렇구나.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그렇게 해서 수많은 경우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기수의 언어로 다시 정리를 해봐. C의 조건. C가 일단 그러면 일단 4분의 5C가 제곱수 지수가 짝수인 수여야 되고 그리고 이 그중에서 C는 일단 약분을 해야 하니까 4의 배수가 돼야 하고 5의 배수는 왜 되는 거지? 5의 배수는 왜 되는 거예요? 소인수를 아니 5의 배수가 왜 되냐고? 4의 배수는 4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저게 약분이 되면 뭐가 되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5가 남기 때문에 그 5C가 최소의 제곱수가 되려면은 C는 그 4의 배수면서 지수가 홀수인 5의 지수가 홀수인 수여야 돼요. 최소의 수여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C가 5 곱하기 4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찾아야죠.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7번 문제는 괄호 x, 9를 루트 2x 더하기 루트 2x 더하기 y라고 했을 때 괄호? 네? 괄호에 x, y요? 이때 괄호 2a, 2b 더하기 1은 괄호 2b, a 빼기 2라는 식을 만족하는
그래서 그거를 성립하는 A하고 B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7번 문제는 바로 x, y가 루트 2x 플러스 y일 때 괄호 2a, 2b 플러스 1이 괄호 b, a 마이너스 2라고 를 성립시키는 정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전개를 하면 2a 루트 2 더하기 2b 플러스 1은 b 루트 2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걸 모두 이항을 시켜서 루트 2로 묶으면 2a 플러스 b 루트 2 플러스 2b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럼 2a 플러스 b랑 2b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 돼야 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2번 문제는 루트 x분의 루트 54가 1보다 큰 유리수이고 정수 x를 만족시키는 정수 x를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루트 x분의 루트 54가 1보다 크므로 루트 54는 루트 x보다 크게 됩니다. 그럼 x는 0보다 크고 54보다 작게 됩니다. 루트 x분의 루트 54는 3 루트 x분의 6이 됩니다. 그러면 x는 6의 배수이자 6의 배수 곱하기 제곱수여야 돼서 제곱수를 a제곱이라고 하면 x는 6a 제곱이 됩니다. 6a 제곱이 54보다 작아야 되므로 a 제곱은 9보다 3 양변에 6을 나누면 a 제곱은 9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1의 제곱과 2의 제곱밖에 안 되므로 a 제곱은 1, 4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1에 6 곱하고 4에 6 곱해서 x는 총 6과 24가 됩니다. 여기 저 50. 저 위에서 두 번째 식이 뭐예요? 위에서 아니 이거요? 네, 가장 맨 위에 있는 식 3개 중에서 여기요? 가운데 있네 그걸.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지? 양변에 루트 x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x분의 루트 54가 1보다 크잖아요? 안 보여요? 실문 써야 돼요. 이게 왜 혹시 시험이 안 조금 안 써. 근데 이게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근데 이러고 보는 것 같아서 글씨가 작아서 이러면 더 잘 보여요. 이 식이에요. 이 식. 그렇구나. 그래서 양변에 루트 x를 곱해서 이 식이 된 거예요. 이번 문제는 루트 x분의 루트 54가 1보다 큰 유리수일 때 정수 x를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루트 x분의 루트 54가 1보다 커서 양변에 루트 x를 곱하면은 루트 x는 루트 54 미만이 돼서 x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54보다 작은 범위가 됩니다. 이 분수를 바꾸면은 3 루트 x분의 6이 되고, 그러면은 x는 이 유리수가 돼야 하므로 x는 6의 배수가 되는 동시에 제곱수가 돼야 해서 그래서 x는 6a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6a 제곱은 54보다 작다는 식에 대입하면은 a 제곱은 9보다 작아야 하므로 a 제곱은 1, 4가 됩니다. 따라서 x는 6하고 24가 됩니다. 9번 문제는 루트 a 빼기 1 제곱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1 제곱은 1일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루트 a 빼기 1 제곱하고 루트 a 더하기 1 제곱을 루트를 풀면은 절대값 a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a 더하기 1은 2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게 절대값이니까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음수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도 음수가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값도 음수가 안 나오고, 여기가 양수가 된다면은 둘 다 양수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합치면은 아무래도 2를 넘겠죠. 그러니까 이 a가 이 0하고 절대값 1을 넘으면은 2보다 작아지거나 2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a는 1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1만 가능해서 답은 a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근데 a 값이 0이 되면 절대값이 2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0이 되면은 이거잖아요. 이거 얘를 a 빼기 1 제곱, 절대값이니까 0 마이너스 1 해서 더하면 2가 됩니다. 절대값이. 이번 문제는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이 2일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를 풀어주면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 플러스 1이 2가 됩니다. 그러면 a 값은 절대값이 1이거나 0이어야 하므로 a가 될 수 있는 것은 0, 1, 0, 마이너스 1이어서 a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14번 문제는 루트 2 50의 제곱 곱하기 2의 100제곱을 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계산해서 루트를 풀어주게 되면 2의 100제곱이 됩니다. 이
2 나누기 9, 2의 제곱 나누기 9, 2의 세제곱 나누기 9, 2의 4제곱 나누기 9, 2의 5제곱 나누기 9, 2의 6제곱 나누기 9를 해서 쭉 하면 나머지가 2, 4, 8, 7, 5, 1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은 6 곱하기 이 반복되는 6가지 6 곱하기 6 곱하기 16 더하기 4이므로 네 번째인 7이 됩니다. 저 루트 안에 든 숫자가 뭐죠? 루트 22아 뭐였더라? 그렇구나. 이해가 되셨나요? 2, 4, 8, 7, 5, 1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아, 지금 각각 몇의 나머지인 거죠? 2를 구로 나눈 나머지인 건가요? 2를 구로 나눈 나머지 2의 제곱을 구로 나눈 나머지 2의 세제곱을 구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해서 2의 7제곱도 되고 2의 8제곱도 되고 네,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렇구나. 14번 문제는 루트 250의 제곱 곱하기 200제곱을 구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2의 50제곱의 2제곱은 2의 100제곱이므로 그러므로 이 값은 이 100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2의 100제곱이 되고 그리고 2하고 2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 해서 2의 제곱수들을 구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은 2, 4, 8, 7, 5, 1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100은 6 나누기 16 더하기 4이므로 네 번째 수인 7이 됩니다. 루트 11번 문제는 루트 120xy를 최소 정수로 만들려고 하는데 최소값으로 만드는 정수 xy의 순서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최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루트를 나오기 위한 가장 작은 최소값을 넣으면은 120을 소인수분해하면 2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이거를 가장 작은 이 최소 제곱수로 만들려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야 하기 때문에 xy는 2 곱하기 3
최소 정수로 만들 때 정수 xy의 순서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는 0보다 크고 y보다 작습니다. 120은 일단 루트부터 떼야 되는데 12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럼 xy가 최소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야지 루트를 뺄 수 있으므로 x, y의 순서쌍을 구하면 1, 30, 2, 15, 3, 15, 6으로 총 답은 1, 30, 2, 15, 3, 15, 6이 됩니다.